290번 보도록 하죠. 세 개의 실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칙을 갖고 있다. 이렇게 대괄호 모양이 있으면은 A, B, C 순서상에 대하여 A제곱 곱하기 B-C라고 표현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식을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전개를 해보자. A제곱 곱하기 B-C가 첫 번째 항이 될 거고요. 두 번째 항은 B제곱 곱하기 C-A가 될 거고요. 세 번째 항은 C제곱 곱하기 A-B가 되는데 규칙성이라는 게 보이죠? 어떻게? 여기는 BC고요. 여기는 CA고요. 여기는 AB야. BC, CA, AB. 어떤 특정한 규칙을 갖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순환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문자가 3개다 보니까 A에 대한 내림차순,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 라는 거야. 그럼 왜 나는 A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냐면 보통 A로 많이 정리하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A제곱으로 이미 묶여 있고요. A로 묶어주고요. 나머지는 상수로 묶어주겠다. A제곱으로 묶이고요. A로 묶이고요. 나머지는 상수항을 쓰겠다. 이 말이에요. 해보죠. 여기는 지금 B-C가 이미 묶여 있고요. A라는 항이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B제곱이 보이고요. 요렇게 곱하면은 C제곱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주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상수항이 이렇게 B제곱 C 이렇게 마이너스 BC제곱. 그러면 BC가 밖으로 빠지면서 B 마이너스 C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겠죠? 그렇다면 얘가 합차 공식이기 때문에 B-C 곱하기 B 플러스 C라는 합차 공식이기 때문에 B-C, B-C, B-C가 모두 인수분해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B-C를 인수분해를 해버리면은 남는 게 A제곱 남고요. 마이너스 곱하기 B 플러스 C가 남고요. A 어디 갔니? 자, 그리고 플러스 BC가 남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남는지 알겠니? 여기 마이너스 B 플러스 C, A, 그리고 BC 이렇게 남는다라는 거죠. 됐니? 그리고 나서 얘를 인수분해하겠다라는 건데 B 곱하기 C, A 곱하기 A 이렇게 말이지.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다 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은 이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C, 이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B다 보니 더했을 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A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옆으로 인수분해를 하죠.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인수분해를. 그렇다면 뭐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렇죠. A-B 곱하기 A-C가 인수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B-C를 갖다 붙여주기만 하면 얘가 인수분해의 끝이라는 거죠. 이거를 있는지 찾아보자. A-B부터 찾겠죠. A-B, A-B. 그리고 A-C가 있네요. 여기 A-C가 있네요. B-C 여기 있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될 거예요. 이어서 옆에 있는 293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삼각형이 세 변의 길이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할 때 지금 보면은 A, B, C 다 들어와 있죠. 이렇게 문자가 많을 때는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먼저 해보자고. 그런데 여기가 3차고 여기가 3차니까 A하고 B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내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C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C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은 C제곱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요만큼이 보이게 되겠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말이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가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C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을 묶어주면은 A제곱으로 묶이게 되는데 그게 A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묶이게 되면은 B제곱으로 묶이게 되는데 똑같이 A 플러스 B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얘는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말이야 A 플러스 B로 바뀌게 된다면 여기 앞으로 마이너스가 삐져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항에 A 플러스 B, 두 번째 항에 A 플러스 B, 세 번째 항에도 A 플러스 B가 있다 보니 A 플러스 B로 모두 인수분해가 가능하겠군 라는 게 보여지게 되겠죠. A 플러스 B로 인수분해를 해버리면은 마이너스 C제곱 나오고요. 플러스 A제곱 나오고요.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그게 얼마냐면 0이에요. 맞아? 이게 0이라고. 그런데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ABC다 보니까 봐요. 어떤 특정한 숫자와 어떤 특정한 숫자를 곱해가지고 0이 된다는 얘기는
A가 0이거나 B가 0이어야 해. 즉, A 플러스 B가 0이거나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어야 해. 그런데 A 플러스 B가 0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죠. A, B, C는 모두 0보다 큰 숫자야. 맞아?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었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 그 말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따라서 C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 이렇게 쓰거나 또는 각 C가 90도인 또는 직각인 삼각형 써주면 되겠죠. 알겠어요? 자, 296번 문제를 보면요. 두 다항식에 대하여 라고 나와 있죠. px 더하기 qx를 x-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8이다 라는 말, p에다가 3을 갖다 집어넣고 q에다가 3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8이 나와 라고 설명이 가능하다 라는 거죠. 두 번째, px 곱하기 qx를 이번에는 똑같이 x-3으로 나누었네요. 그랬더니 나머지가 6이야. 즉 p3 곱하기 q3을 했더니 얘가 6이야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px의 제곱과 qx의 제곱을 더했어요. 그것을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즉 p3의 제곱 더하기 q3의 제곱 값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P3이 똑같고요. Q3이 똑같잖아.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치환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P3을 뭐라고 할까? P3을 알파라 하고 Q3을 베타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8이고요. 알파 베타가 6이야. 그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라고 우리가 너무 잘 외워놨죠. 시험도 봤잖아. 8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이니까 8, 8에 64 마이너스 12 하니까 52 이렇게 답을 내면 되겠네요. 이해돼요? 298번 문제를 보면은 x의 8제곱을 x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값이 0이 되게 하는 x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를 갖다 대입하면 되지 않겠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전체 8제곱이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게 될 거고요. 2의 8제곱과 똑같겠죠. 그럼 얼마가 나와요? 256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거듭제곱, 2의 거듭제곱 정도는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1번을 이용해가지고 99의 8제곱을 10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세요. 이렇게 숫자로 나온 거는 전부 다 문자로 바꿀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99를 x라고 하자. 그러니까 99가 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101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2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아니면 101을 x로 놓으셔도 됩니다. 101을 x로 놓고 99를 x-2라고 놔도 똑같습니다. 알겠니? 근데 나는 보통 여기를 x로 놓고 여기를 x 플러스 2로 놓습니다. 뭐 똑같습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의 8제곱을 뭘로 나누고 있냐면 x 플러스 2로 나누었다 이 말이죠. 그럼 위에 있는 문제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정답은 똑같이 256이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이해돼요? 아닌 것 같은데. 자,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101로 나누었잖아. 그죠? 근데 101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101보다 크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를 다시 101로 나누어야 되겠다. 256 나누기 101을 해야 되겠네. 202 해가지고 54 요렇게 나와야 맞는 거네요. 깜짝 놀랐네. 자, 요렇게 답이 나오면 됩니다. 이해돼요? 자, 299번 볼게요. 다항식 px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한대요. 그러니까 항등식이니까 성립한다 라는 거겠죠?
그러면 내가 x에다가 뭘 갖다 넣어도 등식이 성립한다는 뜻이니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럼 좌변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갖다 넣었을 때 좌변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플러스 5가 돼요. 그러면 우변은 0,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왼쪽 좌변을 다시 한번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것 같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a니까 따라서 a의 값이 얼마냐면 5입니다. 5. 그래서 식이 여기가 5x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때 항등식에 대한 정리를 잘 생각해봐봐. 우리가 px를 구하는 거잖아? 그 말은 5x를 이항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5x를 뺐으니 x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5가 x 플러스 1 곱하기 px야 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니? 좌변에 있는 이 다항식을 뭘로 나누면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하나 존재하는데 그 몫이 px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조립제법 하겠죠. 1, 마이너스 3, 1, 5. 조립제법. x에다가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겠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여기가 4, 여기가 5, 여기가 마이너스 5, 0. 딱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1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이 녀석이 px였다라는 거죠.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더라. px는 요 빨간 식이에요. 이해돼요? 자, 30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어떤 직사각형이 하나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직사각형이 하나 있는데 이 가로의 길이가 100이래. 그리고 세로의 길이가 한 60 정도 되더래.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1인, 아니 10인 정사각형을 가지고 이 빈칸을 채운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 그렇다면 요 가로의 길이에는 10 곱하기 10이 100이다 보니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이 총 10개가 들어가 라는 뜻이고 요 세로의 길이는 10 곱하기 6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이 6개가 꼭 들어맞게 들어간다 라는 거겠죠. 즉 이렇게 가로에 10개의 정사각형, 요 세로에 6개의 정사각형이 들어오니까 이 직사각형을 완전히 채우는데 정사각형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10 곱하기 6 해가지고 60개의 정사각형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위에 있는 문제가 이 밑에 있는 문제랑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변의 길이가 n 플러스 1인 정사각형인데 요 세로의 길이는 4n 플러스 4예요. 그러면 4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보니 n 플러스 1이 한 변의 길이인 정사각형이 총 4개가 들어온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 가로의 길이가 문제가 될 건데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좀 편할 것 같아. 3차, 2차, 1차 상수 뭘로? 마이너스 1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3이죠.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2, 0. 그러면 이 가로의 식은 n 플러스 1 곱하기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이렇게 볼 수 있죠. 즉, 한 변의 길이가 n 플러스 1인 상자가 정사각형이 몇 개가 들어오냐면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개가 들어온다라는 거겠죠. 그럼 필요한 정사각형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으니 이 가로의 개수와 요 세로의 개수를 곱하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 곱하기 4개가 될 거예요. 4 곱하기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이해돼요? 자, 이어서 377번 문제를 보면요. 아, x가 이렇게 나왔구나. 그래놓고 다항식의 값을 묻고 있구나. 그러면 이 i가 엄청나게 방해가 되네. 아, 너무 싫은데? 그죠? 그래가지고 i를 없앨 거야. 즉, 양변에 2를 곱하고 1을 넘기고 제곱을 할 거야. 2x 플러스 1, 얘가 루트 7i니까
이것을 제곱을 하자고. 그러면 4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7이 돼요. 그럼 마이너스 7까지 이항을 시켜주면 얘가 플러스 8이 됩니다. 는 0. 4로 나누어 주잖아.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가 0이 되는 지경까지 와요. 아, 여기까지 인수분해를 했어.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식을 변형을 하기 시작해야 돼. 왜? 지금 이 식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 x3제곱이고 여기는 3x제곱이죠. 그래서 x제곱을 밖으로 뽑아내보자. 그렇다면 x-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4x-5라고 말이지. 그러면 이 x제곱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계산이 가능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하겠죠. x 마이너스 3 더하기 4x 마이너스 5 이렇게. 전개를 하면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6이네. 플러스 4x 마이너스 5. 여기에서도 이 마이너스 x제곱이 마이너스 밖으로 빼내고 x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를 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플러스 x 플러스 6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그대로 냅두고요. 이거 계산 좀 하고 할걸. 그러니까 5x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1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겠죠. 마이너스가 분배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2 더하기 5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정리. 6x 더하기 3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x제곱은 없죠. 그래서 이때 요 x를 대입하겠다. 이 뜻이지. 6 곱하기 x 대신에 2분의 무엇을 써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7i를 써요. 이렇게 거기에 플러스 3까지. 그럼 2가 이렇게 약분되지 않겠습니까? 3을 분배하지 않겠습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3 루트 7i 더하기 3이니까 3도 지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이 3 루트 7i 이렇게 되겠네. 3 루트 7i 몇 번? 4번 이렇게 정답이 있네요. 이해돼요? 근데 이거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풀이할 때 이거 항상 는 붙여줘야 됩니다. 서술할 때 말이지. 이렇게 는 오케이? 이어서 385번 문제를 볼게요. 지금 보면은 좌변이 연산이 됐을 때 우변에 있는 요 놈이랑 똑같다 라고 하고 있죠. 그 왼쪽에 있는 걸 봤더니 분모가 있잖아. 현례복소수구나 라는 거를 눈치챘니? 그래서 통분하면은 굉장히 편하겠다. 그죠? 통분 한번 해보자. 그러면 2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겠죠? 분의 위에는 x 곱하기 2 마이너스 i 더하기 y 곱하기 2 플러스 i가 될 거야. 그럼 분모가 5가 되겠네. 그 분자는 그냥 써야지 뭐. i가 있는 것과 없는 거 비교해서 써볼게. 2x 플러스 2y 얘가 i가 없는 거 그리고 마이너스 뺄게요. x 더하기 y i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쓸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y 이렇게 될 거예요. 맞아? 이것이 오른쪽에 있는 식과 똑같다. 항등식 같은 것 같지? 그러면 얘를 뭐 해야 돼? 실수화해야 돼. 우변에 있는 걸 밑에다가 다시 쓸게요. 1 플러스 3i 분의 얼마? 8. 그럼 여기는 1 마이너스 3i가 곱해질 거고 1 마이너스 3i가 또 곱해져요. 분모가 1 더하기 9 분의 분자는 8 곱하기 1 마이너스 3i가 될 거예요. 10분의 그럼 5분의 4 곱하기 1 마이너스 3i다 보니까 5분의 4 마이너스 12i야. 이렇게 된 거야. 4 마이너스 12i. 그 말은 2x 더하기 2y가 4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x 마이너스 y가 12가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면 x 플러스 y는 2가 되겠구나. x 마이너스 y는 12가 되겠구나. 연립하겠죠? 더 해버려. 그럼 이 x의 값이 14니까 따라서 x의 값은 7이고요. x가 7이야. 그러면 7을 갖다 집어넣어. y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5가 나온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x 더하기 2y죠. 7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5 하니까 마이너스 3이 최종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돼요?